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속속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인물,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단 머스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All government spending is taxation. So whether it's direct taxation or all government spending, it either becomes inflation or it's direct taxation. Your money is being wasted, and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is going to fix that. 네, 구차장님, 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맡게 될 정부 효율부 네. 있잖아요. 그게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구조조정 강조했는데 규제 철폐 전권을 일론 머스크한테 준 걸로 풀이가 돼요. 이 부서 어떤 곳이 될까요? 네. 저는 과거 우리나라의 그 이명박 대통령 때를 생각하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기업인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운영 원리와 정부의 운영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한정된 자원과 시간으로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해서 이익을 높일 것이냐. 이렇게 효율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기업이고요. 정부는 반대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더 많은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인 출신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앉혔다는 것은 트럼프 2기가 지향하는 정부는 일단 공정성보다는 일단 정부를 더 효율하게 해서 낭비되는 요소를 좀 줄이겠다. 이런 뜻을 일론 머스크를 효율부 장관에 앉힘으로써 대내외에 좀 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군더더기 예산 낭비 사례를 이번 기회에 일소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일론 머스크 발탁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차장님, 그러면은 기존 관료들과 좀 충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관료들과의 충돌을 지금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료라는 것은 오랫동안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효율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일처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빠른 의사결정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그 공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이 안 되기 때문에 4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2년 내에 성과를 잘 내야만 2년 후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에서 그 지금의 승리 그 기운을 유지해서 나머지 2년도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수 있을까? 관료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디 걸릴 것 같으니 한정된 시간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를 효율부 장관에 앉혔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구인에도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구인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실시간 중계도 하고요. 네. 매주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네. 높은 IQ를 가진 사람. 네. 굉장히 뚜렷한 인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공통점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돌발성입니다. 그리고 거센 말을 이렇게 쏟아냄으로 인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있는 건데 이런 걸로 관심을 끌고 나서 어쨌든 간에 효율적인 정부, 본인들이 원하는 슬림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요즘 지쳐있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왜? 100일마다 갚아야 될 국가 부채가 1,350조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국가 부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일본, 우리 한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을 주고 또 어떤 보통 관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게 더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에도 멈출 수가 없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재정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앞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료를 시켜서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속도도 느리고 이게 관료들끼리 또 타협이 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이 트럼프와 비슷한 성향의 세상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보는 이런 사업가들을 데려와서 과감하게 혁신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의 속내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됩니다. 김정부 대변인. 네. 보수가 영원이래요. 정부 효율부 구인 조건에 네. 보수를 주지 않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올까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중심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머스크와 할 수 있다. 머스크는 혁신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보면 구직 광고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보면 뭔가 워라밸 얘기하고 52시간 근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생각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의 몸을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확신을 간 사람이 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제가 또 저희 보니까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보다는 뭔가 뭐랄까요? 무슨 바라고 하죠?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리고 왜 트럼프를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던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있을 때 민주당식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PC주의도 있고 좋은 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들은 잡이잖아요. 일자리. 그리고 내가 돈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밥보다는 법을 강조했던 해리스에 비해서 실질적인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밥에 강조점을 둔 트럼프가 있고 이거를 세상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변화의 혁신의 아이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지지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무차님. 근데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원래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힐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이 후보의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의기투합을 했고 이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4년 미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정부를 효율화하자.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한번 힘을 보태보자. 여기까지는 의기투합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멀리 가기 위해서 의기투합했다기보다는 빨리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지가 과연 미국이라는 관료사회 그리고 군 그리고 학계 이런 여러 시민단체들이 과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저 빨리 가려고 하는 거에 얼마나 동의할까? 여기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의욕에 넘치는 모습만 가지고 과연 트럼프 2기가 성공적으로 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을 두고 시끄러운 거는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초대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자질 논란이 시끄러운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폭스뉴스의 진행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 경력은 중동의 파병을 다녀온 경력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 계급은 소령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우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통해서 국방부도 많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보이니까 일종의 국방부의 머스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방향은 똑같아요. 다만 속도가 다른 거거든요. 네. 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꿔야지 한 번에 큰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고 보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싹 바꿔버리면 부작용이 크니까 조금씩 바꾸자. 이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게 학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수 정당의 가치라든지 어떤 관료사의 거센 저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초반에 힘이 좋을 때 개혁의 드라이브 걷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